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숙사인 빌리지에서 살았을 때의 장단점과 집을 렌트해서 살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번도 저에 대한 얘기를 짧게라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는 캐나다에서 2년 정도 유학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나서 2019년도 9월쯤에 중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중국 대학은 아니었고, 중국 수저에 위치한 영국, 중국 합작 대학에 다니다가 한 4, 5개월 정도 중국에 있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2020년도 1월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의 1년 넘게 온라인 유학을 했어요. 1년 반 정도를 강제로 온라인 유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2학년 2학기 시작 전에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휴학한 기간 동안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 친언니가 이미 호주에 5호를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니의 추천으로 저도 시드니 5호를 결정을 해서 2022년도 6월에 이제 시드니로 가게 되었어요. 제 영상을 초기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도 그때 이제 시드니 워홀을 가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시드니 워홀을 가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내가 언제 중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긴 격리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생각이 들다가 마침 호주 생활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해서 호주로 대학을 편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도라도 해보자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맥쿼리 대학에 시도를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주 워홀 2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물론 호주에서 그냥 워홀 하면서 학비 벌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렌트비도 나가고 식비도 나가고 뭔가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알바만 계속 하다가 2023년 1월 말에 다시 이제 시드니로 컴백했습니다. 저는 현재 맥쿼리 대학에서 경영학과의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고 2024년 이번 연도부터 막학년인 3학년이 됩니다. 제가 2023년도에 맥쿼리 대학에 이제 처음 갔을 때 맥쿼리 빌리지라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현재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한국인 언니랑 친구랑 같이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빌리지를 나온 이유와 빌리지에서 살 때의 장단점, 지금 렌트에서 살 때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는 스웨덴 빌리지 노스라이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살았을 때는 이름이 맥쿼리 유니버시티 빌리지였어요. 빌리지는 크게 이스트와 웨스트 사이드로 구분이 돼요. 저는 웨스트 사이드에 5bedroom의 6 residence가 사는 집에서 생활했어요. 2층에 방이 4개, 그리고 1층에 2명이 쉐어하는 큰 방 하나가 있는 구조의 집에서 생활했었고요. 저는 이제 같은 성별이 사는 집을 선택했는데 믹스드 하우스라고 남자, 여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집도 옵션 중에 있었어요. 기숙사비는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른데 저는 1년 계약에 매주 295불을 냈었고 제 친구는 6개월 계약에 매주 320불을 냈었어요. 제가 이미 기숙사 내부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긴 했는데 그때 담지 못했던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빌리지 정문이고요. 이게 이제 빌리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예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빌리지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웨스트 사이드로 이어지고 정문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트 사이드로 이어져요. 이곳이 이제 빌리지를 관리하는 애드민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살았었던 빌리지의 외관 모습이에요. 전에 찍었던 영상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부엌이 바로 옆에 있고 여기 커먼 에리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 방은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오면은 방이 4개가 있는데 제 방은 4번이에요. 짐을 옮겨둔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이게 옷장, 여기가 책상.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탁하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웨스트 쪽으로 가도 되고 이스트 쪽으로도 가도 돼요. 근데 전 항상 이스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런드리 해야 할 옷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 길이 빨래방으로 가는 길이자 이스트 사이드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스트 사이드예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개는 안 돼가지고 찾아서 알아서 이제 해야 돼요. 와셔가 4달러고 건조기가 1달러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5달러가 들고 밑에 와셔가 있고 그 위에 바로 드라이어가 있어요. 이 런드리 플레이스 옆에 있는 이 길이 학교로 연결되는 통로예요. 제가 빌리지의 이스트 쪽에 사는 친구가 없어서 이스트 쪽은 제가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레노베이션 하면서 신축 건물이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웨스트랑 이스트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해요. 이제 빌리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빌리지의 첫 번째 장점은 학교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학교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지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15분 정도 걸렸었고 맥크리 센터라는 쇼핑몰도 버스 타고 10분이면 도착했어요. 버스 정류장도 빌리지 정문 앞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 이용도 편했어요. 일단 학교랑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 없이 걸어갈 수 있으니까 교통비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빌리지의 두 번째 장점은 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물세 등 이렇게 비를 내야 하는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도 따로 나가지 않아요. 빌리지의 세 번째 장점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기숙사다 보니까 학기 시작도 전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기숙사 이제 빌리지 내에서 하우스 파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기숙사 애드민에서 직접 주최하는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빌리지의 최대 단점은 제가 빌리지를 나오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바로 기숙사비가 오른다는 거예요. 이번 연도 2024년부터 1년 계약 기준으로 41불이 더 올라서 원래 매주 내던 295불이 336불로 오른다고 해요. 5, 6명이 거실, 부엌, 냉장고 등 한 집을 쉐어한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매주 336불은 조금 비싼 편이죠. 빌리지의 두 번째 단점은 에어컨과 히터가 없어요. 호주에서는 기숙사나 집에 에어컨과 히터가 없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는 해요. 그래서 저랑 제 하우스메이트들은 각 방에 선풍기는 다 필수였어요. 세 번째 단점은 하우스메이트를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제가 빌리지에서 살았을 때 다른 하우스메이트들은 다 너무 좋았는데 한 명이 저희랑 조금 안 맞았어요. 그 친구가 저희와 같이 쉐어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 가끔은 허락 없이 남의 음식을 먹었었어가지고 저희가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기숙사의 장단점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집을 렌트해서 살 때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빌리지에서 나와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집 주소는 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메도뱅크 역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친한 한국인 언니와 친구와 함께 집이 아닌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 계약에 매주 960불을 내고 있어요. 들어올 때 본드, 즉 디파짓은 4주치인 3,840불을 냈어요. 언니가 화장실이 딸린 마스터룸을 사용하고 저와 제 친구가 각자 방에 화장실 하나를 쉐어해서 언니가 350불, 그리고 저희가 305불 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집을 렌트해서 살 때 첫 번째 장점은 빌리지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사람과 집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가격의 렌트비를 내면서 6명이랑 생활을 하다가 3명이서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죠. 두 번째 장점은 물론 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빌리지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신축인 건물에 산다는 거예요. 빌리지는 뭔가 좀 펜션에 놀러 온 듯한 분위기라면은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좀 더 모던한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저처럼 방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인테리어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렌트해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렌트해서 살 때의 단점은 비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리지에서 살 때처럼 기숙사 비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electricity, hot water, water usage, wifi 빌 등 돈이 나갈 구석이 많아요. 하지만 빌리지도 이번 연도부터 기숙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을 예를 들자면은 잠시만 노트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집이 빌이 한 달마다 electricity 빌이 70에서 90 정도, hot water가 60에서 65 정도, water usage가 20에서 25, 그리고 와이파이 빌이 고정적으로 79.99불이 나가는데 이걸 이제 3명이서 나누면은 한 사람당 한 달에 빌비가 토탈 80에서 90불 정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집집마다 빌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아주세요. 이번 연도부터 이제 기숙사비가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달에 1,344불 정도 내는데 저의 경우 집 렌트비가 한 달에 1,220 플러스 이제 빌비 90이라고 가정해도 1,310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비가 한 달에 1,344불이 나가고 저는 렌트비 플러스 빌비까지 1,310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숙사에서 사는 것보다 집을 렌트해서 사는 게 더 저렴해요. 물론 이제 집집마다 렌트비와 빌비는 다르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런데 렌트를 해서 살기로 결정을 한다면 입주할 때 가구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라서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책상, 의자, 냉장고, 세탁기, 이불, 거울 등등 기숙사에는 이미 필요한 가구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렌트해서 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이라서 구매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새 거 안 사도 되고 세컨핸드 가구들 사용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사이트 이용해서 가구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또 호주나라 아니면 페이스북 한국 커뮤니티 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가구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방에 이제 쉐어생을 찾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집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단점은 렌트할 집 찾는 것 자체가 조금 피곤할 수가 있어요. 렌트피 그리고 인테리어 둘 다 마음에 드는 집을 한 번에 찾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집 주인 아니면 그 집의 에이전시가 저희처럼 이 집을 렌트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고 또 고르는 거라서 저희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호주는 피크, 숄더, 오프 피크, 타임 이렇게 세 가지 타임으로 나뉘어서 전기세가 다르다고 해요. 피크 타임이 가장 전기세가 비싸고 그 다음 숄더가 중간, 그리고 이제 오프 피크 타임이 전기세가 가장 적게 나가는 타임이에요. 제가 또 잠깐 노트북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타임들이 또 여름, 겨울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한데요. 피크 타임이 여름에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겨울에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숄더 타임은 이제 두 파트씩 있는데요. 숄더 타임이 여름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와 오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두 파트이고 오프 피크 타임이 피크와 숄더 타임 제외한 모든 시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전기세를 아끼고 싶다면 세탁기와 건조기, 특히 건조기를 아침 일찍 돌리거나 밤 늦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기숙사가 더 나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 기숙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사나 집을 렌트해서 사나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비슷해졌다는 점,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은 따로 비일비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집을 렌트해서 살게 되면은 이런 전기세, 물세 등을 내야 할 뿐더러 이 전기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컴퍼니한테 또 따로 알아보고 컨택을 하고 이걸 다 연결을 시키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에서 살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숙사에서 살면은 학교랑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 없이 학교를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하지만 이제 렌트해서 살게 되면은 더 좋은 건물, 더 신축 건물에서 더 적은 수의 사람과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하지만 초기에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기숙사 말고 렌트해서 살고 싶은데 당장 같이 살 하우스메이트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같이 살 분들을 알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같이 살 하우스메이트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을 알아보고 인스펙션 다니고 페이퍼워크 다 하고 일렉트리시티 컴퍼니 다 연락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집을 렌트해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굳이 난 이런 것들을 겪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하게 학교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기숙사에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호주가 아닌데 제가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이 영상을 호주에 있을 때 찍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국에 와서 찍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숙사에서 살 때와 집을 렌트해서 살 때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이제 개인마다, 집집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거라는 점 알아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